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법정 스님, 직관 스님, 숭산 스님, 그리고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와 답의를 총주관한 불교 장례 서비스 업체 연화회의 유재철 대표를 아십니까? 불교 장례 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재철 대표를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화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연화회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불교 상조 토탈 서비스 업체 뭐 이 정도로 알고 장의사죠? 있습니다. 아, 예.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994년도에 대한불교 청년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직장 다니면서 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름에 7월 달에 광주 청년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를 내려갔더니 어떤 그 광주 청년회 분이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는데 아, 이제부터 스님들이나 신도님들한테 손 벌리면서 청년회 활동하지 말고 불교권에서 우리 생활적인 거를 해주면서 광주 청년회 분이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신도회나 아니면 스님들께 손 벌리지 말고 생활 속에서 불교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청년회 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자기들은 이제 3년 전에 1991년도에 장의사를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만에 그 4층짜리 건물을 전세를 들어갔더라고요. 네. 물론 3년 후에 이제 그 건물을 사게 돼요. 네. 25억짜리인가 그런데.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한 석 달 동안 배웠어요, 제가. 예. 실무적인 걸 다 배워서 조교사 앞에다가 이제 장의사를 차렸죠, 불교 장의사를. 아.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7,000분 정도의 그 신도님들 집안에 불교식 장례하고 산소 이장 개장하는 게 저희 주 업무거든요. 네. 한 7,000번 정도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네. 연화회 뭐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 불교 쪽하고 아주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여러 스님들도 그렇게 모셨습니까? 그 스님들 많이 모셨죠. 저희가 예. 한 전국에 한 300분 정도 스님들을 장례 치러드린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뭐 한 수십 명의 뭐 큰 스님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네. 스님들 많이 해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큰 스님도 여러 분 이렇게 염하고 답의를 주관해 네. 오셨는데 어떤 분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아무래도 법정 스님하고 아, 예. 뭐 염한 거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네. 두 분이 제일 생각나죠. 예. 법정 스님 이야기 좀 듣죠. 법정 스님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한 2달 10일 전쯤에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네. 연락을 받아서 근데 난감한 것이 번잡한 장례식 하지 말고 남한테 많은 민폐 끼치는 것도 하지 말고 관도 준비하지 말고 수의도 하지 말고 뭐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그냥 답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보니까 송광사 답의장이 거기 그 차도 있는 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면 한 40분 정도를 15도 경사를 이렇게 40분 정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평탄한 길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관을 없이 어떻게 모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상자 스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님이 평상시에 대나무 평상에서 누워서 책도 보시고 그냥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문짝만한 정도 크기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봐라. 어디 어떤 뭐 도구가 있어야 뭐 모시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우선 모셔서 답의장으로 이제 행했죠. 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스님은 어떻든 스님의 이미지가 담백하고 그리고 그 맑고 향기롭게 네. 뭐 무소유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해야 되니까 네. 그 장례식에 이제 기획안을 제가 한 뭐 수십 번을 고친 것 같아요. 네. 그 법정 스님 가실 때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다 버리고 가는 듯한 그 모습이 정말 그 가슴 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 네. 5월이면 늘 떠오르는 분이죠. 노란 리본,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분도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바로 그렇죠.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이제 KTX 타고 내려가면서 전국에 있는 제 이제 그 제자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제가 장례문학과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배운 제자들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그 대학교 교수들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전부 이제 모았죠. 네. 제가 아무래도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거기 빈소 마련하는 것부터 입관하고 뭐 그다음에 발인 나가고 하여튼 7일 동안 보내게 됐는데 그때는 뭐 기획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결식도 원래는 이 경복궁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복궁에서 하는 게 아니었고 밀양 운동장에서 하게 됐었거든요. 예. 뭐 그것도 변경이 됐지. 또 뭐 대나무도 뭐 만장도 2,000개나 준비했다가 대나무 가게 죽창에 쓰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전부 PVC도 바꾸라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바꿨지. 하여튼 뭐 그 어떤 뭐 너무 정신없이 어떻든 보냈지만 네. 근데 그것도 뭐 나름대로 큰 스님들을 치르면서 네. 하도 많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불교식 장례 또 영, 네. 또 다비 이런 쪽으로 지금 쭉 그 이 연구도 해 오시고 네. 계시는데 더더욱 발전시키고 또 옛 것을 개성시키면서 또 새롭게 해 나가는 데는 또 우리 대표님의 또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10년 전에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정말로 한번 멋있게 해보려고. 계기가 2004년도에 조계종 본말사 주지 스님들 연수 교육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화장률이 높지 않았을 때인데 앞으로 화장률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찰해서 신도 관리하는데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지금은 뭐 낙골당이니 뭐 이렇게만 빠졌는데 그 당시에 벌써 저는 개념이 그 외국 사례들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수목장이나 자연장 이런 것이 대세일 것 같이 알았거든요. 절 뒷산은 다 수목장, 자연장 할 수 있잖아요. 뭐 크게 무슨 뭐 낙골당 돈 들여서 차리지 않아도. 근데 그런 것도 했었고 2007년도에 그 천주교 신조 수가 저렇게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천주교 연령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상가 봉사 조직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서 하자.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각 종단에 여러 군데에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각 사찰에도 이제 연불봉사팀도 교육을 시켜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합시다 했는데 욕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따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같이 했으면 되는데 예. 그때 같이 했으면 불과 2004년 5년도 요때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전에부터 최기하 대통령 때부터 네. 그걸 제가 다 했으니까 그것을 광고에 활용을 했으면 굉장히 우리 시너지 효과가 컸을 텐데 네. 제가 아직 인연이 부족해서 그런 인연들을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당분간은 뭐 거창한 계획보다도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은 다비하는 것만 전국에 보급하는 것으로. 네. 네. 스님들은 진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85% 이상이 스님들은 다비로 나세요. 네. 일반 화장장 하는 거 싫대요. 근데 실제로는 한 5% 정도의 스님들만, 그것도 일부 큰 스님들만 다비의식으로 행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큰 절에 가서 하면 안 되는지 알고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못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만 할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